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인데 2021년에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게 되고 무관중 사태, 무관중 올림픽, 이게 올림픽인지 체육대회인지 모르는 이런 대회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와 일본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시락 그림이 있습니다. 선수단만큼 빛나는 K급식 지원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선수단에게 우리 정부가 직접 음식을 공수했었어요. 일본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왜 일본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 측에서 직접 공급을 했었나? 우리 선수단에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후쿠시마 농산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죠?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 대지진이 일본에서 벌어졌었는데, 발생했는데, 이 대지진에서 후쿠시마 지역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크게 많이 유출이 됐었어요. 예, 이 지역,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 증거들도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다 해결됐으문이다. 그리고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지진의 이런 충격과 피해에서 벗어났다. 다시 일본이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단, 각국의 올림픽 선수단에게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한 건데 지들도 안 먹었어요, 사실.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생체 실험한 것처럼 이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가 뭐 거리도 가까우니까 공수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이 아니, 남의 집 잔치 와놓고서 지가 도시락 싸우면 뭐냐 이거 외교적인 문제 생길 수 있어 라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가?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도 7,000기 음식 공수, 선수단에 매일 점심 저녁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봐라. 미국도 우리와 똑같이 본국의 음식을 직접 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했던 비난처럼 미국에게 똑같이 비난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 볼까요? 하지만 미국 대표팀 식사 공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뭐라 그래요? 자국 선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님들은 그럴 수 있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일본의 여론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것들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애견은 뭐라고 난리를 치더니 미국은 미국님들은 그럴 수 있으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지들이 했었던 행동도 말이 안 돼요. 또 뭐냐, 3년 전이었었는데 2018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은 자국에서 음식을 지들이 직접 공수해요. 뭐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 밝혀진 않았어요. 어찌 되었건 확실한 것은, 팩트는 일본도 우리와 같은 행동을 이미 그 전에 했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미국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뭐라 그래? 대화가 안 통하죠? 일본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괘씸하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국과 일본은 대체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 왜 다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역사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DNA에는 어떤 문화의 특성, 민족적 특성이 있는지, 우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두 분이 있거든요. 옛날 분들이죠. 근데 좀 익숙하신 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소지섭 닮으신 분이 딱하니 왼쪽에 계시네요. 바로 퇴계 이황 1,000원짜리에 딱 앉아 계신 그분이죠.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 때 당대 최고의 유학자, 성리학자, 그러니까 학자예요. 학자, 철학자예요. 이런 학자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당대에도 명성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던 퇴계 이황과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분은 이황보다 26살이 어린 기대승이라는 분이에요. 자, 근데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황에게 기대승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신 말씀 반복해서 생각해 봤는데 부합하지 않은 게 있대요. 즉, 선생님의 견해를 제가 책으로 쭉 봤는데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대 최고의 학자. 주변 사람들도 막 다 우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새카맣게 어린 26살이 어리면은 거의 아들뻘이에요. 선생님 뭐 잘못됐는데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보통? 야, 얘 뭐야 듣보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랬나 한번 볼까요? 이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대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고쳐보았습니다. 당신의 견해를 보니까 내가 잘못됐음을 깨달아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문이 좁은 제가 박식한 그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황이 고개를 숙입니다. 즉, 기대승에게 이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야, 이게 우리다 이거예요. 뭐가? 우리는 비판하는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왜냐? 학문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꼰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 꼰대 문화라는 거는 우리 원래 문화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이식한 이런 이상한 문화예요. 예. 라떼는 말이야, 이거 우리 거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원래 지적하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관대한 문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왜? 우리는 학문을 중시 여기는 선비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인정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교적 익숙해요. 또 그런가 한번 볼까? 그러면은 강자에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파는 1871년 미국이 쳐들어와서 벌어졌었던 강화도에서 벌어진 신미양요라는 전투 전쟁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기 체계가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미국은 물러가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측 피해가 너무너무 컸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은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무기는 이들이 월등했기 때문에. 자, 이 전투에 참전했었던 미국 측 병사가 남긴 회고록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 적군은 패배가 당연한데도 탈영병이 없어요. 칼과 창이 부러진 자는 돌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야, 이토록 처참하고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거시기하죠. 왜? 얘들이 총을 쏘고 화포를 쏘는데 우리는 뭐 한대요? 탈영하지 않고 돌멩이를 던진대요. 그리고 흙을 뿌린대. 이런 처참한 전투에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하는구나. 예. 우리의 민족적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강자가 일방적으로 막 두드러 패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고분고분이 아니에요. 일단 저항하는 민족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는 강자에게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예.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게 우리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돈가스입니다. 돈가스의 기원은 여러 가지의 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돈가스. 일본식 돈가스는 서양 세력이 일본에 들어오는 본격적으로 문호를 여는
개항, 항구를 연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항구에 유입되는 이런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본래 일본을 비롯한 우리와 중국, 이 동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지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시 동아시아인들의 세계예요. 일본은 그런데 중국과 우리에 대해서 약간의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이 섬나라라 그래요. 당시 문화는 중국 대륙 쪽이 선진국이거든. 대륙 쪽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열등의식 같은 게 있었고, 또는 대륙의 문화, 반도의 문화를 동경하는 이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 중국, 와 한국,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생각인데, 야 그래서 우리는 좀 자격지심 같은 거 있는데 이랬어요. 그랬던 일본이 누굴 본 거냐? 아메리카를 본 거예요. USA, 미국을 만난 거야. 미국을 봤더니 아니 이거는 중국보다 훨씬 더 세네. 그래, 이들을 동경해야 되겠다. 갔더니 뭐야, 이 미국 애들 키가 엄청나게 크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옛날에도 작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 큰 서양인들 강하구나, 우리도 일본은 키가 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식습관을 본 거야. 뭘 먹어? 고기를 먹네. 일본은 본래 육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 육지에서 나오는 고기를 잘 먹지 않던 일본이 먹으려고 봤더니 이제 어떡해. 그래서 돈가스 요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강자를 동경하는, 강자에게 약한 문화의 특성이 매우 강해요. 예. 그 일본이 강자를 동경하면서 그래 우리 서양이 돼야겠다, 우리도 서양이 돼야겠다 라면서 힘을 키우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1940년대 쭉 확산됐었던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에요.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에서 일본은 당시 적국이었었던 미국을 치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거든요. 예. 자, 지금 이 포스터에서 보시면은 군인 밑에 국기가 두 개 있죠. 영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있거든요. 일본의 적국이 바로 당시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들이에요. 자, 미국과 전쟁을 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런 포스터를 막 배포를 했겠죠. 미국을 우리는 쳐부숴야 된다 라면서 배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랬던 일본은 미국에서 개발됐었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빵빵 맞고서 무조건 항복을 빡 선언합니다. 졌다 이거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라면서 참교육을 당해요. 예, 이게 일본의 패망이고 우리의 광복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고 미국은 승전하고 일본은 패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에게 항복 문서를 받아야 돼. 야, 니들 말이야 이제 앞으로 개기지 말 것 사인해,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진짜 몇 년 동안 개기고 막 전쟁하고 쳐들어오고 했었던 이 미국에, 이 일본에, 예, 미국 대표가 가서 항복 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미국 대표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 얘네 좀 막 내가 갔다고 막 이 예전 적국이다라고 해서 막 저항하고 막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당시 승전국 대표로 갔었던 미국 측 대표 맥아더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항복 문서를 받으면서 맥아더가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들은, 즉 일본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화하고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예요? 야, 일본 애들이 막 정하고 할 줄 알았더니 미국분 오셨으무니까 스미마생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지. 허허. 일본은 전쟁을 하면서 참교육을 당한 거예요. 그래, 강자에게 개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들은 바로 뭐냐, 강자에게 약한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들은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무라이 문화냐? 이들은 무력에 의해서 전쟁하고 칼로 사람을 제압하는 이런 무력 문화, 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본이에요. 예,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학문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칼의 문화, 사무라이 문화예요. 선비 문화와 사무라이 문화는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은 대화가 안
안 통해요. 맨날 뉴스 보면은 일본이 독도 가지고 어거지 부리고 위안부 가지고서 이상한 얘기 했었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야. 뭐 아니 이 새끼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 진짜 일본 놈들. 근데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 뭐 한국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얘네들 이해를 못하겠어. 왜? 아니 우리 일본이 한국보다는 국력이 좀 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얘들 대충 기어야 되는데 왜 안 기어? 왜 이렇게 개겨? 한국과 일본은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우리는 선비 문화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비교적 관대하구나.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구나. 우리와 반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